최근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는 혼조세, 와리가리를 치고 있고 비트코인 어제 7만 달러를 향한 돌진을 시도했었습니다. 근데 7만 달러까지는 아직 다다르지 못한 채 6만 9천 달러 선까지 올라섰다가 지금은 6만 7,274달러 선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 이더리움은 2,663달러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 조정은 어디까지 나오게 될 것인지, 그리고 숨 고르기 후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강하게 달려줄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나온 소식들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자 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었으니 바로 그들의 이름은 중앙은행. 미니애폴리스 연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총재가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다라고 비난한 데 이어가지고 이번에는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정부가 지속적인 예산 적자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주며 불필요한 정책적 딜레마를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 부과나 혹은 비트코인을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당 보고서를 낸 떨거지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고정 공급량을 가진 민간 부문의 증권이다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야, 비트코인을 대상으로 아직도 증권 타령하는 얼간이들이 있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정부 예산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라는 것인지, 오히려 압수한 비트코인을 팔아가지고 돈을 챙긴 것이 미국 정부가 아니던가. 연준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 연구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 굉장한 경력을 가진 경제학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포진이 되어 있죠.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경제학 교수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그닥 존중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물론 훌륭한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이런 애들은 그냥 양아치다. 그리고 유로피언 중앙은행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합을 맞췄다는 듯이 동시에 보고서를 출시를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부의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런 리스크를 완화하려면 가격 상승을 방지하는 법안을 시행을 해야 된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친암호화폐 정책을 내세우며 부의 재분배를 호도하는 정치인들이 사회 분열을 부추길 것. 마찬가지로 대도하는 어거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부의 불평등을 가장 앞서서 초래하는 것이 어떤 놈들입니까? 중앙은행들이죠. 데이터에 따르면은 이 코로나 사태 때 중앙은행들이 돈을 엄청나게 찍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서민들은 엄청나게 가난해져 버렸고 부자들은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주체가 안 될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미국 기준이고요. 해당 발언은 어제 제가 SD 블리온이라는 미국 내에서 귀금속 거래를 하는 큰 회사의 CEO가 인터뷰하는 것을 듣고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이 사회 불평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막아야 된다. 너무나 속이 빤히 보이는 그런 추잡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겠죠. 중앙은행들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다음으로 해서는 본격적인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 어제 비트코인이 거의 7만 달러를 때릴랑 말랑 했었는데요. 만약에 7만 달러를 깨고 쏘게 된다면 숏 포지션 3억 4,900만 달러 상당이 청산될 수 있다라고 코인 클래스 측에서는 밝혔는데요. 반면에 분석가 말티파티에 의하면은 3억 달러가 아니라 150억 달러 상당이 날아가게 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이 7만 319달러를 돌파하게 된다면 숏 포지션 150억 달러 상당이 공중분해가 될 수 있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진풍경은 아직까지는 펼쳐지지 못했는데요. 반면에 비트 가격이 오르자 롱쟁이들도 몰려들어가지고 만약에 비트 가격이 6만 8천 달러 아래까지 떨어지게 된다면은 주요 거래소들의 롱쟁이 청산 강도는 4억 8천만 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 아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4억 8천만 달러가 공중분해돼가지고 날아간 것 같습니다. 롱과 숏 둘 다 뚝배기가 터지는 배틀로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업체 난센의 CEO는 이야기하기를 내년 역사상 가장 큰 강세장이 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야, 이거 좋지 않은데요. 벌써부터 이런 발언이 나와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큰 호들갑은 큰 실망을 가져다 주기 마련인데 지금 좀 다들 진정하고 비트가 일단 전고를 뚫고 10만 달러를 향해서 돌진할 수 있기를 기대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닥터 프라핏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가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는 6만 7천 달러에서 비트가 반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내 유료방 회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었다.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계속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분석가 알트스트릿 배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러한 조정 같은 경우는 저항 돌파 이후에 지지 확인을 위한 것이다. 전혀 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지 확인 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다음으로는 우주 AI 분석가. 비트가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롱을 한번 쳐봤다. 1% 포트폴리오 1% 스탑로스를 걸고 롱을 쳤는데 일단은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가 해당 자리를 깨고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64,539달러까지 추세 지지 테스트를 하러 내려가게 될 수가 있겠는데 63,594달러는 마법의 가격대다. 무조건 롱을 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무조건 들어가라.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다가 여기서부터 롱을 쳐가지고 여기서 닫았다. 수익을 내고 어제 롱 포지션을 닫았으며 그 후에 숏 포지션에 들어가가지고 어디까지 내려올 것으로 예측을 하느냐 63,000달러 후반대까지 내려왔다가 그 자리부터 상승 다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나오는 것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많은 분석가들이 노리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또한 렉트캐피탈 분석가 같은 경우도 이번에야말로 똑같은 자리입니다. 똑같은 자리 테스트를 한번 하러 내려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자, 과연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반등 나올 자리로서 기다리고 있는 이 자리까지 순순히 비트코인이 내려갔다가 반등을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비트코인다운 면모를 보이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지 흥미진진한 비트코인의 행보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에 다시 한번 움찔하면서 드디어 이더리움 가는가 기대를 하게 만들었었던 그 이더리움 최근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세는 고래 투자자들의 수요 증가 때문이다라고 기사에서 나와 있었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고래들에 관한 내용은 없었고 이더리움 현물 ETF에 저번 주에 자금이 약간 유입된 것 그리고 피터 브렌트 이더리움을 겁나 싫어해가지고 이더리움을 헐뜯었었던 피터 브렌트가 최근 분석에서 이더리움이 대칭 삼각형 패턴을 형성하며 하락 추세에서 벗어났다라며 긍정적인 분석을 남겼다라는 것 즉 그는 이더리움이 지속적으로 상승 및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그의 예측이 맞아떨어질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이더리움은 온체인상에서의 성적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크립토 퀀트의 기고자는 이야기하기를 이더리움을 매집 중인 주주들이 보유한 물량이 1,900만 개를 넘어섰다. 물량이 1월 달에 1,150만 개에 비해서 거의 2배가량 늘었다. 그동안에 이더리움에 관련된 회의적인 분석들이 나왔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량을 대폭적으로다가 늘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더리움을 꾸준히 매집한 사람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모아왔다라는 것이겠죠. 분석가 카스틸로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어제 2,744달러에서 이더리움 수익 실현을 한 다음에 2,536달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더리움이 해당 자리까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 가도를 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다음으로는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솔라나 과연 정말로 솔라나가 이더리움 킬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온체인 및 기술적인 부분에서 강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솔라나 같은 경우 총 락업 가치 10월 21일 기준으로 64억 달러까지 올랐다라고 하는데 이는 1월 1일 연초와 비교를 했을 때 무려 348%나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솔라나의 디파이 생태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며 또한 개발자들 또한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고 있는데 솔라나 네트워크는 활발한 개발자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월 2,500명 이상의 활성 개발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발자들에게 솔라나가 굉장히 매력적인 블록체인이다. 다음으로는 기술적인 요인인데요. 보시면은 역 헤드앤숄더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역 헤드앤숄더를 깨고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면은 패턴이 나오게 되면서 기술적으로다가 207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지금 자리를 잘 지켜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바네크가 유럽에 출시를 한 솔라나 ETN 같은 경우 스테이킹 서비스도 지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솔라나를 더욱더 매력적인 자산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겠죠.
크립토 랜드 분석가 같은 경우는 200달러 뚫기 전에 일단 170달러 가지야를 외쳤습니다. 솔라나가 어제 저항을 뚫고 올라와가지고 지지를 받고 있는데 재축적 단계를 거쳐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솔라나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이 62,000달러를 먼저 가느냐 70,000달러를 먼저 가느냐를 놓고 10,000달러 빵을 했었던 블런치 분석가, 거의 돈을 지금 잃을 뻔했죠. 70,000달러까지 먼저 가게 되면은 10,000달러를 날리게 되는 블런치 분석가 같은 경우는 도지코인과 플로키 두 개의 밈코인의 강세를 점치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보냈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도지가 지금 현재 전체 밈 생태계의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도지코인은 과거 알트코인 시즌에서도 다른 자산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강하게 상승하곤 했었다. 과거와 비슷한 패턴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도지코인이 추가적으로 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계속 쏴가지고 0.28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다음으로는 플로키입니다. 플로키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이 된다. 플로키는 0.00018달러의 저항을 돌파할 수 있다라면 전고를 뚫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플로키의 매크로 조정 ABC 패턴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이며 3개월간의 다지기가, 그러니까 축적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저항을 깰 수만 있다라면은 전고를 뚫고 사상 최고치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투 포트폴리오에 플로키를 마찬가지로 추가를 했다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알트코인 VRA인데 계속되는 축적을 마치고 알트 시즌과 더불어 가지고 큰 폭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여러 곳에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거의 잡코인 수준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만 한 번씩 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은 비트코인 조정 빨리 끝내고 다시 가지야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부탁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도와주셔야만 저도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겠죠.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저는 내일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